결국 우리가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연인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연애를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연애인데 그게 건강하지 않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사실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도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관계일까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싸우고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는 연인 관계, 오랜 기간을 만났는데도 아직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지 못한 관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전혀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당연히 좋은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내 친구 중에 꼭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대체 왜 만나지? 싶으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연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을요. 연애에 있어서 정말 신기한 점은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고 힘들어하기만 해요.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연애,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 104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진 커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가진 커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발생하였죠. 그것은 바로 자기 공감이었습니다. 나와 내 연인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지만 한국어로는 자기 자비, 자기 연민, 자기 공감이라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뉘앙스를 위해서,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공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느끼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정의만으로 들었을 때는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렇고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총 3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에서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한테, 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이 친절하다는 게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네 탓이야와 같이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고통과 실패를 겪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 나한테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쟁 사회가 두드러진 곳에서는 말이죠. 실제로 사람이 경쟁이 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은 잘하지만 자기에게 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에게 불친절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대하는 이 쌀쌀맞은 태도가 자연스럽게 내 파트너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고 내 파트너도 불친절하고 차갑게 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자신에게 친절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견디기 힘든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라든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죠. 이때 이러한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실패를 견디게 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친절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기에 대한 친절함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또한 친절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공통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난 너무 운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억까해 라는 마음가짐을 쉽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점은 이런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애 상대방,
나의 파트너에게도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운이 없게도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멀쩡했던 내가 어쩌다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와 같이 정말 안 좋은 말들을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어요. 연애할 때 맨날 잠수 타는 사람 있잖아요. 싸우게 되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이 공통 인간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공통 인간성이 낮으면 연인과 싸우고 나서 자신은 연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평범함을 암으로써 건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이런 위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연인 간에 싸워도 대처 방식이 달라지고 회피보다는 도망가는 것보다는 연결하고 계속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서운해하고 있지? 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였구나, 내가 이런 욕구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마음 챙김이 있어야 과장된 방식으로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혹시 내 연인과 싸웠을 때 뭔가 화가 나긴 했는데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연인과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이유는 모두 마음 챙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챙길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연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건강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고 자신을 특이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연인 간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현재 연인에 대한 행복도도 높으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 사람과 있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이 순간, 이 사람과 있는 순간이 너무 좋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낮은 만족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연애에 대해서 행복감도 낮으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연애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기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공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의 결함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불안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고요. 나와 상대방의 중간점을 잘 맞춤으로써 갈등 상황도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또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행동도 적었으면서 상대를 믿고 더 많은 자율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많았고 연애를 하면서도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고립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를 하였고요. 자기에게 엄격한 만큼 내 연인에게도 엄격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며 파트너와 충돌 시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공감의 핵심은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몫은 상대방의 몫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흔히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시죠? 바로 이 순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공감이 되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런 불안한 순간이 온다면요, 상대방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래요. 그리고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가끔은 불쌍하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서운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지 한번 논의해보세요. 연애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를 하면서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연인 관계는 그냥 단지 행복한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불행한 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 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나온 자기 공감,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연인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상입니다.